자, 오늘은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특성, 이거는 좀 꼭 알고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폐활량이 감소돼서 쉽게 숨이 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호흡기계를 보면은 코에서 기도로 해가지고요, 폐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폐를 일부 잘라내면은요, 이렇게 폐포가 있어요. 폐포가. 자, 그래서 이게 공기주머니예요. 근데 이 폐포, 공기주머니가 탄력이 좋으면 호흡을 할 때 원활하게 들어갔던 것이 다 나오고 이러겠죠. 근데 한 60년, 70년 호흡을 해봐요. 그러면 이 폐포의 탄력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공기가 들어갔다가 탄력이 있어야 들어간 게 다 나오는데 다 못 나오니까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방광에 잔유량 있듯이. 그러니까는 일부 공간에만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폐활량이 감소된다. 그래서 폐활량이라 한번 호흡을 했을 때, 호기와 흡기를 했을 때 얼마만의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냐? 그 공기량이 뭐야? 폐활량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뭐예요?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폐활량이 감소돼서 쉽게 숨이 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침 반사가 감소된다. 선생님, 이거가 시험에 나오면요, 선생님들이 제일 헷갈려해서 오답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노화로 인해서 기침 반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돼요. 감소돼요. 자, 기침이라는 거는 우리 신체적 기전이에요. 하나의 신체적 방어 기전으로 기관지의 분비물을 갖다가 배탄하기 위해서 하나의 신체적인 방어 기전으로 나타나는 게 기침이에요. 이게 우리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잘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너 잘못 들어갔어. 나가 하면서 신체에서 하나의 방어 기전으로 나오는 게 기침이에요. 그랬는데 기침 반사가 감소돼서 기관지 분비물을 뱉어내지 못해서 기관지 분비물은 증가하는 거예요. 아셨죠? 노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기도에 섬모가 있어요. 가는 털이. 근데 섬모 운동도 저하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먼지나 이런 걸 잘 걸러내질 못해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섬모 운동이 저하되고 기침 반사가 저하되고 기관지 분비물은 증가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겠어요? 시험에 나오면 다음 주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기침 반사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 맞아. 시골에 가면은 동네마다 어르신들마다 이렇게 해수기침 하느냐고 늦잠을 못 자, 이러면서 어르신들은 그렇게 기침이 많아, 이 생각을 하시고 교육원에서 배운 거는 무시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기침 반사 증가한다고 많이들 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침 반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하된다. 그래서 기관지 분비물을 뱉어내지 못한다. 아셨나요?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 특성은 노화로 인해서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폐활량이 감소돼서 쉽게 숨이 찬다. 섬모 운동이 감소되고 기침 반사가 감소돼서 기관지 분비물은 증가한다.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이 잘 생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 호흡기계 질환으로 가면은요, 호흡기계 질환에는 인플루엔자가 뭐예요? 독감. 그렇죠? 독감이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호흡기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관련 요인은 뭐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호흡기 감염이다.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환자의 몸에서 호흡을 통해서 나와요, 이 균이. 그래서 날아 흩어지면서 튀어오르는 물방울을 비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에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이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그걸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전염을 어떻게 시키냐? 호흡기 감염이다. 있죠. 호흡기 감염이다. 그래서 호흡기 감염에는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폐결핵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가 나오면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1년에 한 번이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1년에 한 번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자, 두 번째로 만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이다. 관련 요인은 뭔데? 흡연, 담배로 인해서요. 매연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세균성 바이러스 또는 세균성 감염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요. 그래서 증상은 이른 아침에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을 하고 그 다음에 가래 호흡곤란. 그래서 호흡기계 질환의 주 증상이 뭐냐면요. 기침, 가래, 호흡곤란 있죠. 소화기계 질환의 주 증상은 뭐라 그랬어요? 오심, 구토, 소화불량 있죠. 호흡기계 질환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네. 자,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의 치료 및 예방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있죠. 처방받은 약물, 거담제는 가래를 묽게 해주는 약이에요. 거담제나 기관지 확장제 등을 복용한다. 자,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 이 만성 기관지염에서는요, 요거를 알고 가시면 돼요. 예, 만성 기관지염 환자한테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주면 안 되는 이유는 기관지 경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목에는 기도와 식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기도와 식도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기도 뒤에 있는 식도로 뜨겁거나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호흡곤란을 더 시킬 거 아니에요. 있죠. 그래서 기관지 경련을 초래하기 때문에 만성 기관지염에서는 요거를 좀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흡연이 담배가 만성 기관지염의 원인이니까 치료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금연해야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의 노출을 피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폐렴. 폐렴은 폐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폐렴에는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흡인성 폐렴 세 가지로 봐요. 근데 시험에는 흡인성 폐렴에 대해서 자주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란 연화 장애로 인해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 염증을 유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했죠.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눌리고 식도가 일직선이 되죠. 근데 식사할 때 고개를 쳐들고 식사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도가 일직선이 되고 식도가 눌리니까 음식물이 기도로 많이 들어가겠죠. 있죠. 그래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가서 폐염증을 일으키는 걸 뭐라 그런다? 흡인성 폐렴이라 그런다. 그래서 2회 국가고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연화 장애가 있는 뇌졸중 대상자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은 흡인성 폐렴. 와, 예. 연화 장애가 있는 뇌졸중 대상자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은 뭐예요? 흡인성 폐렴. 있죠. 연화 장애 되는 건 삼킴 장애. 삼키기가 어려워서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거죠. 우리가 소화기계는 입에서부터 항문에서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단추를 잘못 먹으면 나와요. 근데 호흡기계는 뭐예요?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폐에 정체돼 있으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천식.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천식. 천식이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여 기관지의 부종과 기도의 협착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국가고시 문제 나왔었어요. 기도의 만성 염증 질환으로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여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은 1. 폐렴, 2. 만성기관지염, 3. 천식 이랬거든요. 만성기관지염에 많이들 찍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 그랬다고. 선생님 국가고시 문제를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답을 암시하는 단어는요 문제에 거론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예? 그랬는데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 아 이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만성기관지염이지 이렇게들 가신 거예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여가지고 호흡곤란, 기관지가 부종이 있고 기도의 협착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숭아 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숭아 털에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복숭아 털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복숭아 털을 만졌을 때 어떻게 돼요? 가렵겠죠. 빨갛게 발적이 생기고 가렵고 어떻게 붓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먼지, 그다음에 동물털, 꽃가루 등등 차고 건조한 공기 이런 등등 어떤 자극에 의해서 기관지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를 다 외울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관지가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 아 이거는 뭐냐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과민 반응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지에 부종이 생기겠죠. 기관지가 부종이 생기니까 호흡이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좁아지겠죠. 그냥 좁은 대로 호기와 흡기,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다 보니까 이 기관지에 마찰음이 생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천명음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 책에는 천명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숨을 특히 내쉴 때 호깃이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호흡기계 질환에서는요. 천식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조금 자주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식이란 기도에 그동안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극에 의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과민 반응, 기도의 예민 반응 이러면 어디로 가야지 돼요? 천식으로 가셔야지 돼. 호깃이 천명음 또는 뭐예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관련 요인은 뭔데? 기관지에 기도에 자극을 주는 관련 요인이 뭔데? 감기, 비염, 스트레스, 꽃가루, 진드기, 동물털, 동물 배설물, 곰팡이, 대기오염, 먼지,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 갑작스런 기후변화, 차고 건조한 공기. 특히 뭐예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었어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증상은 숨을 내쉴 때 밑줄 긋고 거기를 혹이라고 해주세요. 예전 책에는 혹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쌕쌕거리는 호흡음 이걸 뭐라 그래요? 천명음 이렇게 얘기해요. 호흡기계 주증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 기도경련, 알레르기 비염. 네. 그래서 워낙 기도에 어떠한 과민 반응이 있는 분들은요, 체질적으로도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또는 아토피 피부 이런 식의 체질적인 알레르기 체질이 같이 겸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은 1번. 천식이 심할 경우에는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2번 천식 원인을 피한다. 제거해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왔어요.
애완견을 키우는 어르신한테 천식 증상이 나타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그렇죠. 동물 털에 의해서 천식 반응이 일어나니까 애완견 키우는 것을 키우지 않도록 건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답이죠. 있죠. 자, 세 번째로 치료 및 예방에서는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천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표준 규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천 커튼, 천 소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예전 책에는 나왔어요. 지금 국가고시 문제가요. 표준 규제에 있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표준 규제에 있지 않는 단어로도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골고루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천식 환자한테는 천먼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천 커튼, 천 소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및 폐렴규균 예방 접종을 한다. 자, 다섯 번째 폐결핵. 폐결핵이란 결핵균에 의한 뭐예요? 호흡기 감염, 호흡기 감염입니다. 근데 이 폐결핵은 뭐예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대상자한테서 쉽게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알코올, 약물 중독, 면역력 저하, 만성 질병이 악화되어 있다든지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폐결핵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초기에는 무증상이었다가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이 폐결핵의 주증상이에요. 그다음에 기침, 객담, 호흡곤란, 그래서 가슴 통증, 흉통이라고도 하죠. 흉통. 폐가 가슴에 있으니까요. 흉부에 있으니까 체중 감소 증상이 있다. 자, 치료 및 예방. 규칙적인 결핵약 복용 여부와 부작용을 관찰한다. 그래서 결핵약은 굉장히 많은 양을 하루에 한 번 복용하고 6개월을 잘 잡수시면 1차 약 6개월을 잘 잡수시면 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내성이 생겨서 그때는 2차 약을 1년 12달을 잡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핵약을 잘 복용하도록 한다. 자, 폐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보호장구는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지 돼요. 자주 지문에 나와요. 마스크와 장갑. 자,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한다. 이거 참 중요하죠. 밑줄자 현관펜. 네. 이 폐결핵 약이요. 간 기능을 떨어뜨려요. 간에서 하는 기능이 한 500여 가지 기능이 있고 인체 화학 공장이다 할 정도로 많은 기능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일단 간에서 해독이 되면서 분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폐결핵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결핵 약은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지 되니까 간 기능을 저하시키는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를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객단 검사를 해야지 돼요. 이게는 가래에서 결핵균이 살았냐 죽었냐 음성이냐 양성이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가래에서 음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해야지 되는 질환은 폐결핵.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네 번째로요. 결핵 대상자 접촉한 요양보호사나 가족은 2주 내지 1개월 이후에 보건소에서 뭐를 통해서 흉부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폐결핵에서는요, 이 치료 및 예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셔요. 보호장구로는 마스크와 장갑,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한다. 2주 내지 한 달 후에 보건소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다. 이렇게요. 자, 2019년도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밑에 거는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린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으면 소매로 가린다. 있죠? 이게 19년도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침할 때 어때요? 손으로 가리잖아요. 안 된다 이거예요. 소매로 가려라 이거예요. 손으로 가렸다가 기침하고 여기에 이제 균이 묻었는데 다른 거 이제 잡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소매로 가려라. 아셨죠? 네. 여기에서는 이거 좀 꼭 좀 알고 가셔요. 소매로 가려라.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손은 깨끗이 씻는다. 일회용 마스크는 젖으면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회용이에요. 아셨죠? 예, 예. 자, 호흡기계 질환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들어갈게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 1.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심장 근육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장하고 이게 폐하고는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폐정맥, 그 다음에 폐동맥 이렇게 가면서 폐순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근육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진다. 또는 심장 근육량이 증가한다. 선생님 이거는 꼭 좀 알고 가셔요. 이것 또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노화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감소되고 저하되고 쪼그라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랬는데 심장만큼은 어떻게 돼요? 노화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혈압이란 뭐예요? 혈압이란 심장이 수축이한 해주면서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나가는 압력을 갖다가 혈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혈관이 받는 압력이 세요. 혈액이 흐르는 압력이 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 나머지 압력은 어떻게 돼요? 혈관으로 흐르면서 그 압력은 일부 어떻게 돼요? 이 심장으로 가해진다고요. 자,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라고 하는데 이 나가는 압력이 세잖아요. 그러면 정상 혈압이 얼마냐면 100에 60에서 120에 80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60이나 80이라는 압력은 이완기 혈압, 심장이 이완했을 때 받는 혈압. 그 다음에 심장이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100에서 120이라는 수축기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뭐 180에 110이다, 220에 뭐 120이다 이런 압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90이나 120이라는 이완기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140에서 200, 220까지의 압력을 혈관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 혈관이 고무풍선같이는 마냥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요. 일부는 혈관이 압력을 받고 나머지 압력은 어떻게 돼요? 중심으로 심장으로 가해지는 거죠. 우리가 수도꼭지에다가 호수를 연결을 하고 물을 틀어봐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수도를 갖다가 꽉 눌러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압이 수도꼭지 중심부로 가죠. 있죠. 그건 마찬가지로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허혈성 심비대. 그래서 심장이 두꺼워지고 심장 근육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노화로 인한 심혈관계의 특성이 뭐냐? 심장 근육량이 증가한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 책에는 심장 근육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책에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거 좀 꼭 좀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된다. 한번 수축해서 나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박동수, 뛰는 박동수, 맥박수도 감소된다. 세 번째로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된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나면 현기증이 나죠.
다섯 번째 하지 부종과 하지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 이것이 심혈 노화로 인한 심혈관계 특징이에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에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에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보죠. 본태성 고혈압, 속발성 고혈압.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은 90 내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속발성 고혈압은 뭐예요? 어떠한 질환에 의해서 어떠한 약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거. 하지만 그 질환을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속발성 고혈압이라 그런다. 그래서 고혈압에서는 선생님 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셨죠? 왜냐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물의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거론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볼까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돼요?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한다. 당연하죠. 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이것이 아니라 네,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하다. 이것이 아니라 네,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건 틀리죠. 혈압약을 안 먹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므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있죠.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에서는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그동안 자주 나왔고요. 그래서 고혈압의 치료 및 예방에서는 처방받은 약을 잘 복용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저염식이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하루 30분 내지 60분 일주일에 3 내지 5일에 걸쳐서 속옷에 땀이 벨 정도의 운동을 해라. 이 정도로 가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동맥경화증. 동맥경화증이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한다. 예.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동맥혈관이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고 혈액 흐름이 장애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 번 딱 나왔어요. 동맥경화증 있죠. 그래서 동맥경화증은 가족력 있죠. 식생활이에요. 식생활 먹어서 그래서 치료 및 예방은 여기서 동맥경화증의 원인에는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 흡연. 예. 그래서 담배 니코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축적시켜주고 혈관의 탄력을 없게 해주면서 그다음에 폐경 이후에 콜레스테롤 분해가 더 잘 안 되죠. 그리고 지방 대사 이상, 지방 분해를 잘 못하고 있거나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과다 섭취로 인해서. 그래서 증상은 뭐냐면 혈관을 막으니까요. 뇌혈관이 막으면 뇌경색, 말초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손발이 저리고 이러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장애가 있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오겠죠. 그래서 치료 및 예방은 일단은 금연해야지 돼요. 담배 끊어야지 되고요.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를 해주고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이렇게 가고요. 자, 세 번째 심부전.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심부전.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선생님. 심장의 수축력이 부족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제대로 못해서 못하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 심부전. 자,
증상에는 신부전의 증상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니까요. 의식혼돈, 현기증, 그 다음에 기침, 객담, 호흡곤란. 호흡곤란이 있다 보니까 앉은 자세 호흡. 그래서 예전 책에는 좌식 호흡 이렇게 나왔었어요. 의존성 부종이 생긴다. 자, 선생님 봐봐요. 여기에서 의문을 한번 가져야죠. 아, 심혈관계인데 왜 호흡기계 증상인 기침, 객담, 호흡곤란이 있지? 있죠.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심장하고 폐하고는 폐정맥, 폐동맥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폐순환을 통해 가지고요. 산소가 많은 혈액이 동맥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체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폐에도 문제가 와요. 폐부종이 온다든지. 그래서 폐에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돼? 기침, 객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건 좀 특이사항이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신부전의 증상에는 의식혼돈, 현기증, 기침객담, 호흡곤란, 의존성 부종 이렇게 좀 알고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빈혈.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에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빈혈 검사는요,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빈혈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노인성 빈혈에는 철결핍성 빈혈이 대부분이다. 철결핍성 빈혈이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빈혈이 대부분이다. 관련 요인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철분보다 뭔가 몸 안에서 뭐예요? 출혈이 있는 거예요. 위장관에 출혈이 있다든지 철분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철분 흡수에 문제가 있을 때 빈혈이 올 수 있죠. 자, 빈혈이 있으면은요, 증상은 현기증, 어지럽겠죠. 두통, 집중력 장애, 손발 저림, 설염, 빈맥, 저혈압, 호흡곤란, 성욕, 감퇴. 선생님 빈맥, 밑줄자, 경감폐. 예. 빨리 뛰는 거죠. 그러니까 빈혈이 있으면 뭐야?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뛴다. 예.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를 빨리. 그래서 설염, 입안에 구내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빈혈의 치료 및 예방이 중요해요. 철분제와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한다. 그래서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철분과 비타민C. 그래서 뒤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철분 빈혈약을 먹을 때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는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 옆에다 가루하고 오렌지 주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죠. 자, 철분이 많은 음식이 뭐예요? 굴, 달걀 노른자, 붉은 살고기, 콩류, 시금치. 시금치에는 또 비타민C가 많아요. 아셨죠? 시금치엔 비타민C가 많아서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2번이 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철분이 많은 음식. 3.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는 의사와 상의한다.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대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하여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한다. 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근골격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은요. 선생님들이 따로 책을 보시고요. 근골격계 질환에는요.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이 세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퇴행성 관절염.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 연골이 닳아서 연골이 어디예요? 관절 부위죠. 관절 부위. 그래서 우리가 도가니탕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오면 그게 무릎 관절이에요. 있죠. 그래서 처음에 사오면 만질만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예, 이 좌식 문화일 때
무릎을 구부리고 밭일하거나 농사하거나 걸레질하거나 이러면 뭐예요? 이 연골이 닳아서 있죠. 선생님 시험에 퇴행성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많이 섞여서 기억을 해요. 이게 딱 구분해야지 되는데 연골이 닳아서 이러면 무조건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 연골은 어디예요? 관절 부위니까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아셨죠? 예. 여기서 누마티스 관절염 찾지 마세요. 노인성 질환은 만성 질환, 퇴행성 질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사람들한테서부터도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닳아서 이러면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가야지 돼요. 관련 요인은 노화로 인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 연골의 탄력성 저하,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 유전적인 요소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튼튼한 뼈로 태어나신 분. 나는 통뼈야. 유전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에 뭐야? 환경적인 요인, 자식 문화 이럴 때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더 잘 온다. 자, 증상은 관절의 통증이 날씨와 활동의 정도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내 몸은 일기예보야 이러잖아요. 내일 비가 오려나 이렇게 몸이 쑥쑥 쑤시지. 이래서 날씨와 그 다음에 활동 정도에 따라서 많이 활동을 하거나 많이 걸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더 아프고 쉬면은 안 아프고. 그래서 날씨와 활동의 정도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건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래서 운동 시는 악화되고 안정 시는 호전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이내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난다. 운동장애 및 관절의 변형이 생긴다. 자, 퇴행성 관절 예방을 위해서는요. 관절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관절 운동을 시켜야죠. 어떻게 해요? 수영. 그 다음에 뭐야? 체조 있죠. 그리고 요가. 그래서 걷기인데 평평한 흙을 걷기, 흙길 걷기. 자, 두 번째로 골다공증. 자, 뼈세포가 상실되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 골밀도가 낮아진다. 골다공증 검사는요, 골밀도 검사예요. 그래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를 뭐라 그런다? 골다공증이라 그런다. 자, 지금 이렇게 골밀도가 굉장히 치밀하죠. 이거는 뭐예요? 정상인의 골밀도예요. 그랬는데 뼈가 숭숭 구멍이 나죠. 이건 뭐예요? 골다공증. 예. 그래서 사고를 처음에 사와봐요. 사고를 사오면은 속이 꽉 찼죠. 그러면은 얘를 몇 번 가먹어요? 한 3번 정도 가먹는다 그러시네요. 예. 그러면 3번 정도, 3번 이상 가봐요. 그냥 구멍이 그냥 뻥뻥 뚫리죠. 그런 상태가 골다공증이지. 골밀도가 낮아지는 질환을 뭐라 그런다? 골다공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골절이 잘 된다 이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이라는 게 이 골반뼈에 대퇴뼈가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가 뭐라고요?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저앉으면 이 목 부분이 많이 이제 골절이 되는데 그냥 아주 일직선으로 골절되는 게 아니라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부서지죠. 그러니까 치유가 어렵죠. 있죠. 관련 요인은 폐경으로 골다공증이 더 심해진다. 저체중, 운동 부족, 갑상선 질환, 칼슘 부족, 혈전 예방약, 흡연, 음주, 카페인, 무리한 체중 감소, 유전적인 요소. 뼈가 약하신 분요, 유전적으로. 자, 치료 및 예방. 골다공증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체중 부하가 되는 뭐예요? 걷기 있죠. 골다공증의 예방은 어떻게 해요?
체중 부하가 되는 것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좀 꼭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비타민 D가 뭐예요?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비타민 D는 자외선을 통해서 흡수가 되죠. 금주, 금연, 체중 조절, 처방된 약물을 복용한다. 자, 세 번째로 고관절 골절. 이 고관절 골절은 뭐에 의해서 온다? 낙상에 의해서. 노인분들이 낙상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고관절 골절. 아셨죠? 예, 이렇게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예, 이게는 이 서해부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증상은 서해부와 대퇴부 통증 있죠. 그 다음에 근골격계 건강 사정 시 관찰해야지 되는 것은 하고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근골격계 건강 사정 시 관찰해야지 되는 것은 관절의 가동 범위. 이게 답이었어요. 관절이 어느 정도 360도 가동을 하는지 이렇게 하고 안 올라가 이렇게 됐는지 관절의 가동 범위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을 사정하는데 관찰해야지 되는 것은 관절의 가동 범위. 알겠습니까? 네. 근골격계 대상자는 잔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이 필요하다.